지구 경영에 참여하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 단위는 나라였다. 그때는 일반 사람들이 세계나 지구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 밖을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자신이 속한 나라가 풍족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의 생활 반경은 국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만큼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현실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우리 의식은 국경 등의 제도와 시스템, 교육, 종교, 문화에서 비롯된 기존의 낡은 신념 체계에 갇혀 있다. 이는 세계가 실제로 지구촌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중요한 문제들은 그 원인이 한두 국가에 있지 않고 지구 전체에 걸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몇몇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구를 경영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지구가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기업이라서 지구를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경영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현재 지구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까? 지구 경영자가 있다면 우리는 지구 표면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자기 집이나 땅에 대해서는 마치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애지중지하며 지키고 가꾼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의 근본인 지구 자체의 상태에는 그만한 관심이 없다. 낭비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의 경영자도 지구 전체의 손실과 비용에 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관리인이 없는 공중화장실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누구나 사용할 권리는 있는데 청소할 책임은 못 느낀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니 금방 더러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피해는 화장실을 쓰는 모든 이용자에게 돌아온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경영과 관련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작게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경영하는 것에서부터 더 크게는 기업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것까지 우리는 늘 경영하며 산다. 지구 경영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영 활동과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라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중심을 지구에 둔다는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미덕으로 여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나라에 속한 기업이나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나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비양심적이라 지탄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준을 지구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구는 우리가 속한 여러 차원의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임이 분명하다. 지구 경영은 지구를 우리가 속한 최상위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지구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경영이라는 말을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구 경영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차원의 세계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구 경영과 비즈니스 차원의 세계화는 무엇이 다른가? 근본적인 차이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비즈니스 차원의 세계화는 시장과 공급망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구 경영의 목표는 공생이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경쟁해서 이겨 다른 개인이나 조직,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것이다. 지구 경영은 지구를 중심 가치로 삼고 공생을 목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지구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 인물이나 국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가치 판단의 중심에 지구를 놓고 자기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지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구 경영 시나리오. 지구 경영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펼쳐질까? 아마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는 유엔과 같은 국제협의기구를 통한 느슨한 조정체제일 것이다. 78주년을 맞은 유엔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특히 한국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국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유엔이 유엔 연합군의 이름으로 직접 전쟁에 개입한 것은 한국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전쟁 수습을 위한 평화유지군이나 복구를 지원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연합군의 이름으로 유엔이 분쟁 해결에 나선 적은 없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한계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때는 합의문의 문구를 하나 수정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어떤 경우는 실행하기 위한 합의문이 완결되었는데 정작 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다. 지난 2020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WHO를 탈퇴하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국제기구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유엔 자체적으로 재정적 능력이 없고 참가국, 특히 경제력이 큰 국가들의 분담금과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강대국의 의사 결정을 국제사회에 정당화하는 거수기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지 분쟁과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고 지구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 불능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 지구 경영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독점적인 통제 체제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통합은 특히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미 에너지, 곡물, 항공기,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사는 4에서 5개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하나의 산업의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경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독점자들 사이에 산업 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기술의 독점과 이를 통한 감시와 통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안전이 위협받자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감시와 통제를 수용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지배와 경영의 차이가 무엇이고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이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두고 인간보다 더 진화한 어떤 존재들이 논쟁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원하는 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은 거칠고 무지하고 이기적이라 그냥 두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파괴한다. 틀을 잘 짜서 그 안에서 살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거덜날 것이다. 현재 지구의 상황을 보자. 더 늦추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을 통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전에 공룡들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인간을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 상상으로 만든 스토리이지만 이 주장에 항변할 말이 있는가? 지구의 위기가 당장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지구를 위해 사소한 개인적 편의나 이익도 희생하기 싫어한다. 자국의 단기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라면 지구를 위한 합의도 팽개치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를 파멸시키는 길인 줄 알면서도 전쟁과 무기 경쟁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 또한 현실이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경영보다는 지배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경영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 개인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힘을 조화롭게 조직화하는 것이다. 반면 지배는 개인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효율성과 결과만을 고려하여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에고의 한계에 갇힌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지구 경영을 선택하는 대신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소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가능성만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참으로 암울하겠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 바로 상식과 책임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이다. 지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생이 공멸보다 낫다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을 때 공생을 선택하겠다는 수준의 상식이다. 인류의 미래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선택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 마음이 갖는 힘을 많은 사람에게서 보았다. 내 삶을 통해서도 보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바르고 친절하고 밝은 마음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힘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수없이 목격하였다. 내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그러한 밝은 마음과 큰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연결할 수 있다.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지 보여주는 것은 방범 시스템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이다. 지구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의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집단적인 선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지구 경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지구 경영이 너무 거창해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구 경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상식 같은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정보를 나누고 협력할 때 그 선택과 행동의 힘은 증폭될 것이다. 개인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올망졸망한 새끼들을 데리고 얼음 조각 위에서 불안한 얼굴로 표류하는 북극곰의 모습이다. 또는 황폐해진 열대우림의 모습이다. 그 이미지가 주는 정서적인 호소력은 대단하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난을 막기 위해 북극이나 열대우림에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하지만 북극에서는 북극의 얼음을 녹일 만한 어떤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열대우림의 나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잘려나가지 않는다. 정작 북극곰을 보호하고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곳은 그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고 조경을 관리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에서 지구를 기억하고 선택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선택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유기농 식품 사업의 성장이다. 유기농 식품 분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미국의 월마트는 유기농 식품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미국의 최대 유기농 식품 판매 업체가 되었다. 월마트는 유기농 식품을 가장 팔지 않을 것 같은 상점이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가 엄청난 덩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급자를 찾고 배급망을 갖추는 대규모 변화를 빠르게 완료하고 단 2년 만에 미국 내 최대 유기농 식품 판매 업체가 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했을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이 세상의 소비자의 선택에서 자유로운 비즈니스는 없다. 모든 사업체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상품을 바꾸거나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단종한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읽힐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특정 상품에 투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투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상품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월마트 사장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이 월마트를 유기농 식품 최대 판매자가 되게 한 것이다. 월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소비자들의 선택은 미리 계획되거나 조직화한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소비자들의 선택이 전 세계 매출 1위의 기업을 단 2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업체나 조직은 없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더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선택의 힘을 발휘한다면 사업체나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와 세계 전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개인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세대이다. 세상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전부터 살아왔지만 이전에는 개인의 선택이 지구의 상태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당신이 재활용을 실천하든 말든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0억에서 80억으로 4배가 늘었다. 인간 활동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한 사람의 선택은 힘이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향상됨으로써 이제는 각 개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 지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 풍요로운 삶은 가능하다. 지속 가능성 하면 흔히 시골, 농장, 재활용, 초원, 동물을 생각한다. 이런 이미지는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꿈꾸는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관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지금 누리는 풍요와 편리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한다. 지속 가능성과 풍요로운 삶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일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생산활동의 증가와 외형적 경제, 성장 없이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 성장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경제를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탄소 기반 경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생산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본질은 단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은 생존을 위한 환경적 조건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이지 않은가? 값비싼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만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나라를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소박하게 살지만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나라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나라보다 더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적 가치의 손실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적힌 이익이 정말로 이익이기만 한 것일까? 종이 한 장을 찢어보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찢어진 두 쪽을 하나로 붙여보자. 종이 한 장도 찢는 것보다 회복하는데 몇 배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 지금까지의 개발과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뽑아내는 데 집중했다. 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은 복구와 치유를 중심으로 한다. 찢어진 종이를 붙이는 과정은 환경 가치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소비를 위한 상품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손익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환경 발자국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가치 평가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풍요와 낭비를 구분하는 것이다. 식량을 예로 들면 현재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의 3분의 1은 소비자의 손에 닿지도 않고 폐기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조리된 음식 중 상당량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반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세계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8억이 넘는다. 세계 인구의 11%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UN 환경계획은 농식품 손실 및 폐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8에서 10%라고 추정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사실이 지속 가능성과 풍요로운 삶이 양립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 새로운 가치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우리 삶에서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일을 작고 하찮게 느낀다. 집에서 밥하는 일이 지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일들이 지구 환경이나 우리 미래와 다 관계가 있다. 지구 경영을 위해서 나는 밥을 짓는다. 지구 경영을 위해서 청소한다. 지구 경영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달라진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삶의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모든 활동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지구 경영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일상의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변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감사함, 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개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것이 지구 경영의 길이다. 규칙과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양심과 공감 능력의 안내에 따라 나와 전체를 모두 이롭게 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내가 그리는 공생의 길이고 지구 경영의 꿈이다. 공생과 평화로 가는 길은 치열하게 싸우며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돕고 같이 놀면서 가는 길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다. 공생과 평화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과정이다. 공생을 연습하면서 공생을 이루고 평화를 실천하면서 평화를 실현한다.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을 보면 신명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용기를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한국을 알린다.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사용하면 된다. 굳이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다. 마치 공연 때 모여서
서로 어울리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BTS 아미들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경계할 필요도 없다.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모든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그 속에 빠지지도 말고 배제하지도 말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공생의 메시지를 나누고 지구 시민의 삶을 나누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느끼는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진실하게 소통하며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밝은 의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이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등의 잣대로 자신의 의식이나 행동을 규정하지 말자. 양심에 따르고 공감하는 대로 나에게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면 된다.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세상, 공생이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나는 꿋꿋하되 경직되지 않고 진지하되 무겁지 않은 리더를 꿈꾼다. 강하되 부드럽고 친절하며 천진하면서도 현명한 리더를 꿈꾼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리더를 보고 싶다. 에고와 양심을 구분할 줄 알고 두 가지가 다른 소리를 낼 때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리더를 바란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심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품은 리더의 출현을 꿈꾼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